아버지, 모든 재산을 박미숙 씨에게 물려준다고요?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여자한테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모든 재산을 박미숙 씨에게 물려준다고요?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여자한테요? 내 재산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왜 참견이야. 영수 씨, 어르신 뜻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남은 여생을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존중이라고요? 아버지를 3년 모셨다고 50년 모은 재산을 다 가져가려는 게 존중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허리 굽혀가며 모은 돈인데 유언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온전한 의사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이건 사기입니다. 분명 뒤에 뭔가 있어요. 영수 씨, 흥분하지 마세요. 어르신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까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3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자식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지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김영수, 61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은퇴한 지 1년째였지요. 그는 지금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빈소에는 국화향기가 가득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아버지 김철수는 82세였습니다.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지요. 아버지, 식사라도 좀 하세요. 밥이 넘어가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수에게는 누나 김영희가 있었습니다. 3살 위였지요. 두 남매는 평생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지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습니다. 가게를 도우셨던 겁니다. 영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가정이었지요. 아버지는 새벽 오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가셨지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허리 굽혀 일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50년을 일한 끝에 아버지는 작은 가게 건물 하나를 마련하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간의 예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전 재산이었지요. 크지 않은 재산이었지만 두 분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영희는 홀로 남은 아버지가 걱정이었지요. 누나,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돼. 그러게.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얼마나 허전하시겠어. 우리라도 자주 들러야겠어. 두 남매는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이었지요. 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일 찾아뵐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넓은 집에서 외로워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없는 집,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아버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낯선 여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 여자는 누구세요? 아, 왔니? 소개하마. 박미숙 씨야. 복지관에서 알게 됐어. 박미숙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혼자 계시길래 제가 가끔 와서 식사 챙겨드리고 있어요. 영수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받았지요. 아, 그러세요.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댁에 어떤 여자가 와 있더라고. 응? 무슨 여자? 박미숙이라고. 복지관에서 만났다는데. 그래. 아버지 혼자 외로우시니까 복지관에 다니시는 건 좋은데. 여자가? 나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밥이라도 챙겨드리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두 남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워하시니 누군가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미숙은 거의 매일 아버지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삼계탕 끓여왔어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신세를 지니. 무슨 말씀을요? 혼자 계신 어르신 챙기는 게 당연하죠. 박미숙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정리도 했지요. 아버지의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깨끗이 닦았지요. 아버지는 점점 박미숙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노인에게 박미숙의 친절은 큰 위로였던 겁니다. 영희가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나 오늘 아버지 댁에 갔다 왔는데. 응, 왜? 그 박미숙이란 여자가 또 있더라.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 옷장까지 정리하고 있어. 옷장까지? 응. 뭔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찝찝해.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뭐.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니야? 영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외로워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저녁에 집으로 와라. 누나한테도 연락해서. 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올 것만 와. 할 얘기가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겁니다. 영수와 영희는 서둘러 아버지 집으로 향했지요. 두 남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박미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와 영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지요. 박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얘들아, 앉아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나 재혼하려고 한다. 네. 두 남매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재혼이요? 아버지, 미숙 씨가 나를 정말 잘 챙겨줘. 이 나이에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고. 박미숙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외로워하셔서 제가 옆에서 모시겠다고 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9개월밖에 안 됐어요. 9개월이면 짧아? 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지요. 영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혼을 하시려면 저희가 그분을 좀 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박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제 신상은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실례지만 전에 결혼은 하셨었나요? 네,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자식은 없습니다. 박미숙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불쌍한 여자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영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직감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겨우 9개월 만에 재혼이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박미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박미숙이란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영수는 보고서를 펼쳤지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박미숙, 58세. 이번에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들과의 이혼 사유는 모두 성격 차이였지요. 하지만 재산 분할 소송 경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았고 두 번째 남편과도 재산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월세 원룸이었지요. 이번 이혼의 재산 분할 소송,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지요. 영수는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 전에 2번이나 이혼했대요.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그것도 매번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갔다고요. 내 돈 노리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박미숙이 끼어들었지요. 어르신, 제가 돈 때문에 어르신을 모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냥 외로운 어르신을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박미숙. 아버지는 박미숙 편을 들었습니다. 영수야, 영희야. 너희도 이제 다 컸고 내 가정, 내 인생이 있잖아. 나한테도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 난 재혼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아버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남매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지요. 한 달 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영수와 영희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지요. 축하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는 없었지요. 박미숙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50년간 어머니가 살던 그 집에 말이지요. 자,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박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영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일이었으니까요. 재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가 아버지 집을 방문했지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런데 박미숙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 영수 씨. 어르신 지금 주무세요. 아, 낮잠 주무세요? 그럼 제가 좀 기다릴게요.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이 피곤해 하셔서 다음에 미리 전화하고 오세요. 네. 제가 아버지 만나는데 전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요? 영수는 황당했습니다. 친아들인데 전화를 먼저 하라니. 말이 안 됐지요. 하지만 박미숙은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 영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나, 나도 오늘 쫓겨났어. 뭐? 누나도? 응. 아버지가 약 드시고 주무신다면서 들여보내지도 않더라고. 이상한데. 우리가 언제 아버지 만나는데 전화하고 간 적이 있어? 두 남매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며칠 후 영희가 간신히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그나저나 아버지, 통장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아, 그거. 미숙이가 관리해주고 있어. 네. 통장을요? 응. 나이 먹으니까 복잡한 거 하기 싫어서. 영희는 놀랐습니다. 통장을 새어머니가 관리한다니. 위험했지요. 영희는 서둘러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도 놀랐습니다.
누나, 이거 이상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며칠 후였습니다. 영수가 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박미숙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통장을 들고 나오고 있었지요. 저게 다 아버지 통장인가? 영수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박미숙은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지요.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박미숙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지요. 실례지만 아까 오신 여자분이 박미숙 씨요? 아파트 매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파트요? 네, 고급 아파트. 5억짜리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시세가 딱 5억이었던 겁니다. 박미숙이 아버지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지요. 영수는 서둘러 누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누나, 이거 이상해.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통장도 다 가져갔고 부동산까지 알아보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봤자 이미 저 여자 편이 되신 것 같아. 두 남매는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박미숙 말만 믿으셨지요. 자식들 말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며칠 후 박미숙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험 하나 들어두시는 게 어때요? 보험? 이 나이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거죠. 요즘 노인들 사고 많잖아요. 그래도 나 80이 넘었는데 보험을 받아주나?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박미숙은 아버지를 데리고 보험사를 방문했습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할까요? 당연히 저죠. 제가 어르신을 모시는데 보험금은 2억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박미숙.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하셨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수가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였지요. 박미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통장도 다 내 이름으로 바꿨고 부동산은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걱정 마. 노인네가 뭘 알겠어. 응, 다 끝나면 그때 만나자. 영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역시나였습니다. 박미숙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버지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말이지요. 어르신, 아파트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꾸시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 네, 제가 서류 준비해 둘게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영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지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녹음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면 막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본인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를 더 모으세요.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수는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우리 본격적으로 조사해야겠어. 어떻게? 저 여자 과거를 다 파헤쳐 보는 거야.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이 모두 박미숙과 공동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영수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아버지, 왜 통장을 공동 명의로 하신 거예요? 미숙이가 관리하기 편하라고 그런 거야. 하지만 그건 너희는 왜 이렇게 미숙이를 의심해? 저 사람은 날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을 오히려 나무라셨지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영하던 철물점 건물을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팔면 어떡해요? 이미 계약했어. 미숙이 말로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대. 그 돈을 어디에 넣는데요? 미숙이가 알아서 할 거야.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박미숙에게 완전히 넘어가신 상태였지요. 영수는 아버지가 다니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계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영수는 사정했습니다. 은행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말했지요. 사실 요즘 어르신이 큰 돈을 자주 인출하세요. 그것도 옆에 있는 여자분 이름으로. 얼마나요? 지난 3개월간 약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지요. 영수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미숙 씨, 대체 아버지 돈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만.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1억을 빼돌렸다는 거 다 알아요. 아니, 영수 씨, 그건 오해예요. 그때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영수야, 미숙이한테 왜 그래? 아버지는 모르세요.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닥쳐. 내 재산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왜 참견이야. 아버지, 당장 나가.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 영수는 쫓겨났습니다. 친아들이 말이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영수와 영희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전화 좀 받으세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미숙은 웃으며 아버지께 말했지요. 어르신, 자식들이 너무 심하죠? 재산만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어르신,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아파트가 박미숙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어르신, 감사해요. 제가 이 집 잘 지킬게요. 그래, 나 죽으면 내 거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박미숙의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영수가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까지 다 넘어갔어. 누나, 이러다가 진짜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 영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재산을 다 새어머니한테 넘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증여도 명예 이전도 모두 합법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영수는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이 막았지요. 어르신은 건강하세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영수 씨, 이제 그만하세요. 어르신이 싫어하신다고요. 아버지는 완전히 자식들과 단절되셨습니다. 박미숙은 아버지의 휴대폰까지 관리했지요. 어르신, 오늘도 영수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안 받으실 거죠? 그래. 받기 싫어. 잘하셨어요. 저만 믿으세요. 박미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영수는 전문 사설 탐정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서였지요. 박미숙이란 여자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이 두툼한 보고서를 가져왔지요. 박미숙, 본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할 때 위자료 3억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는 재산 분할로 2억을 챙겼고요. 5억을 챙겼다는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탐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 7년 전에 한 노인과 동거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요? 네, 당시 그 노인은 80대였고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동거 1년 만에 그 노인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죠. 어떻게요? 증여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그 노인은 박미숙이 떠난 후 6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영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이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 있습니다. 박미숙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대 남자가 박미숙과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이었지요. 이 남자는 이정훈, 45세입니다. 전과 산범이에요. 사기, 횡령, 공범이란 얘기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와 탐정은 박미숙을 미행했습니다. 박미숙은 아버지 몰래 자주 외출했지요. 어느 날 박미숙은 고급 식당에서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탐정이 특수 장비로 대화를 녹음했지요. 일이 잘 되고 있어? 응, 거의 다 됐어. 아파트도 이미 내 이름이고 통장도 다 정리했어. 노인네는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모르지. 근데 보험은 들어뒀으니까. 그래, 보험금 2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겠네. 둘이 웃었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 악당들. 진정하세요.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죠. 영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지요. 사기 혐의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인 아버님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저 여자한테 속은 상태예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본인이 고소해야. 영수는 막막했습니다. 누나에게 전화했지요. 누나,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우리 말을 듣지도 않으시는데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영수는 아버지가 다니던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저희 아버지 김철수 아십니까? 아, 김철수 어르신? 물론이죠. 그 박미숙이란 여자를 여기서 만났다고 하던데. 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박미숙 씨가 복지관 회원은 아니었어요. 네. 박미숙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복지관에 나타나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철수 어르신께 집중적으로 친절을 베풀었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얘기군요. 저희도 나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두 분이 가까워진 후였어요.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박미숙 씨와 비슷한 일을 당한 어르신이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십니까? 2년 전에 돌아가신 최성준 어르신이요. 그분도 박미숙 씨와 가까워졌다가 재산을 많이 빼앗기셨어요. 유족분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졌다고 들었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유족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관장은 연락처를 줬습니다. 영수는 최성준 어르신의 아들 최민호를 만났지요. 제 아버지도 그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지 재산 4억을 다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가 떠난 후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최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여자 수법이 똑같아요. 먼저 복지관에서 접근하고 친절을 베풀고 재혼하거나 동거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마지막엔 사라지는 거죠.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서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 우리 함께 싸웁시다. 어떻게요? 제대로 된 증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거죠. 좋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민호가 부유한 노인 행세를 하고 복지관에 나타나기로 했지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최민호는 고급 차를 빌렸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복지관에 나타났지요. 박미숙이 최민호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지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아, 네. 최민호라고 합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를 잃고 혼자 삽니다. 박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민호는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지요. 박미숙은 노골적으로 최민호의 재산을 물어봤습니다. 집은 어디 사세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 강남이요? 크시겠네요? 40평 정도 됩니다. 박미숙의 눈이 더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박미숙이 최민호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했지요. 최민호 씨,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카페에서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외로우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가까워지면 안 될까요? 가까워지다니요? 제가 최민호 씨를 챙겨드리고 싶어요. 혹시 집에 사람이 필요하시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이정훈을 불러 만났지요. 최민호도 따라가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대박이야. 강남 아파트에 재산도 많대. 얼마나? 최소 10억은 될 것 같아. 좋아, 빨리 처리해. 영수와 최민호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입니다. 녹음과 녹화 파일, 그리고 공범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박미숙과 이정훈을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박미숙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가 사기예요? 전 아무것도. 이정훈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둘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박미숙이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미숙이가 왜 안 와? 아버지,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미숙이 체포됐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사기꾼이었어요. 영수는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녹음 파일, 녹화 파일, 과거의 범죄 기록.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너희를, 내 자식들을 의심하고 쫓아냈어. 아버지, 미안하다. 영수야, 영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명예 이전된 아파트와 빼돌린 돈을 되찾는 소송을 시작했지요. 사기에 의한 증여는 무효입니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법정 싸움 끝에 아파트와 돈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박미숙의 재판이 열렸지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저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피고인 박미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이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영수와 아버지가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영수, 영희.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버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다시 가까워지셨지요. 영수와 영희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엄마 보쌈 만들어 왔어요. 그래,
내 엄마 보쌈 맛이 나려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아버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제 정신 차렸소. 우리 애들이 잘 챙겨주고 있소.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판단력을 흐립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으셨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식들의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미숙은 5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노인을 속이지 못하도록 법의 감시를 받고 있지요. 최민호 씨의 도움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현재 87세이십니다. 자식들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여러분,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진짜 가족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노년에 다가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